전국에 계신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삼식의 이슈판의 개그맨 정삼식입니다. 저는 이수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이 며칠 동안 또 굉장히 시끌벅적한 네. 이슈가 하나 또 떠올랐습니다. 네. 이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주 네. 충격적인 거래 품목이 지금 올라왔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연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수경 위원장님께서 잠깐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6일에 그 방송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저 중고 물품 거래하는 모바일 뭐 애플리케이션 예. 앱에 보면은 36주 된 아이를 20만 원에 입양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팔겠다는 그 내용의 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뭐 이 그 글쓴이를 근거 지금에 나섰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마 네.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사이트마다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아이를 본 엄마의 입장으로서 또 지금 또 우리 딸도 있잖아요. 입장에서 이게 상당히 마음 아픈 사건이거든요. 일단 양쪽 입장을 전달하기 전에 네.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네. 일단 아동을 매매하는 자는 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아동 매매죄는 네, 이게 산 사람, 네, 판 사람 네. 둘 다 모두 처벌을 받아요. 아, 둘 다. 자, 요거는 이제 창원지법 여기 선고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아, 어떤 예, 그래서 뭐 2015년 4월 16일 선고된 부분인데,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저기 사례들은 2014년도에 미혼모가 출산한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서 막 예, 6억 5천만 원에 그래가지고. 이 거래를 한 경우가 오. 있습니다. 이 기사는 네이버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기 뭐야 아이를 팔아넘기려던 이제 어린이 원장이 네. 붙잡힌 사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게 키울 형편이 안 되고 그렇죠. 뭐 죄 없는 씨앗 좋은 환경에 자라라고 한다고 한들 금품 매매로 이루어지는 이 거래가 성립이 된다는 거는 인간의 존엄성에 비할 바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산 사람, 판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네. 이 두 사람을 연결하는 공급책도 네. 충분히 처벌을 받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네.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을 겁니다. 어떤? 일단 이 아이 아빠는 어디 갔는가?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네. 미혼모예요, 미혼모. 미혼모인데. 미혼모고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네, 하면 그래서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아이 아빠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 키우기 힘들다. 이 아이 보고 뭐라고 할 말은 아닌데 그렇지. 이 20대 미혼모 여성분께서는 좀 그럴 만한 소양을 갖추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좀 그런 올바른 생활을 하지 못해서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확인도 안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조금 약간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안타깝습니다만 조금은 좀 난잡한 생활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이가 태어난 기간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누군지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뭐 난잡하다고 표현한 건 좀 약간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근데 이거를 또 여자분 탓으로 전적으로 넘겨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여자분은 임신을 누가 했는지 만약에 정말로 2명 중에 1명인데 임신을 이게 뭐 이 여성분의 주장에 따르면 이분은 지금 뭐 애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출산일이 임박하기 직전까지 애가 들어선 줄도 몰랐다고 몰랐다. 예. 몰랐다. 주장을 하는 걸 보니 그렇게 애가 주장. 그렇게 애가 작았나? 그거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또 네.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몰라도 애가 출산하기 전까지는 뭐 입덧도 조금 아무리 안 해도 조금 있었을 것이고 일단 배가 불러왔을 거 아니에요. 예. 배가 불러왔는데 출산일까지 몰랐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이게 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네. 게요. 이 여성분이 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아이가 들어선 걸 만약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아이를 어떻게 처분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시기가 왔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때 혹시나 관계를 맺고 있던 남성들이 이제 여러 수십 명이 아니라 뭐 어쩌다가 그냥 뭐 하룻밤 지낸 사이가 뭐 몇 명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유전자 검사를 하러 가자는 것도 어찌 보면 흔적이 남지 않고 그냥 연락처도 안 주고받지 않고 그냥 하룻밤에 여흥으로 끝난 사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이걸 모든 부분이 여성이 이제
다 안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찾아야 되는 어쨌든. 거죠. 네. 이게 지금 조금 현행법상 약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 뭐 안타깝지만 난잡하다고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서로 상호간에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렇게 행동을 해서 이렇게 됐던 거고 이분도 이렇게 제가 판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뭐 방송 진행하던 중에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일단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무리 그렇게 태어났다 한들 태어난 생명인데 좀 이 정식적인 적법 절차를 거쳐서 아이를 자기가 키울 수 없다라는 걸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다 그러죠. 그죠? 이게 물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 엄마가 뭐 내가 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것처럼 아이 팔게요. 얼마에 팔게요. 뭐 20만 원 내놨어요. 자, 사가는 사람 예, 거래 완료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법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와중에 이제 아이는 또 울고 막 이게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던 산모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었던 건가 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요즘에는 미혼모들이 많잖아요. 예, 예. 미혼모들이 물론 뭐 미혼모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예, 예. 이 교육도 미혼모에 대한 정말 숨기지 않고 어떤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지 않고 얘네들이 또 이런 오늘 요번에 있었지만 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이 남자든 여자든 서로 그냥 자기 인생을 즐기자라는 의미에서 비혼주의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잘 안 해요. 근데 그러다가 덜컥 실수로 아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누구 책임인지를 따지고 물을 때 이제 여성에게 많이 책임이 전가되는 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어찌됐든 글쎄요 제가 뭐 정답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말을 하기가 참 힘든 부분인데 이게 결혼을 한 사이면은 당연히 그렇죠. 뭐 남편의 아이라는 게 이건 뭐 누구나 뭐 증명할 필요도 없이 증거가 드러나는 건데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된 경우에 이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좀 약간 이 법 제도가 개선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제주도 여기 해당 네. 지역 자치구인 이제 제주도에서 네.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지금 원희룡 지사님이 잠깐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을 봤더니 네. 물론 이런 미혼모 사이트에 올리는 이 자체는 또 네. 법적으로 문제가 돼야 되겠지만 네. 또한 이 미혼모에 잘 몰라서 했던 이 부분은 죄를 묻기 이전에 네. 아이를 무사히 잘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제주도에서도 지원을 할 길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인터뷰 내용을 들었어요. 예. 왜냐면 그래서 뭐 지금 뭐 처해진 조치로는 결국 아이는 네. 이제 보육시설로 맡겨지고 아이 엄마는 보육식 밝혔나요? 보육시설에 맡겨지고 아이 엄마는 지금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서 지금 자기 재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랑 엄마랑 둘 다 서로 불행하게만 만들어진 결과인 것 같아서 그렇다고 또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 나라에서 이 지금 이 한간에는 지금 뭐 낙태를 지금 허용해 달라고 주장을 요즘에 하고 뭐 있는 법안을 지금 네. 발의하고 있죠. 예, 그렇게 만들어진 생명에게 또 죄가 없는 거라 참 이게 참 괴리감이 큽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는 제가 결혼을 한 입장이 아닌지라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서. 근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점점 문화가 이 성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뭐 조금 약간 자유로움이 좀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혼모들도 예. 이제 뭐 어쨌든 부끄럽지 않게 아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정부에서 시책이나 정책이 좀 같이 따라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과거부터 이래왔던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희는 성교육이라고 하면은 난 진짜 정말로 어릴 때 만화 영화 보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깊은 잠에 들어서 열심히 두 손 모아 기도를 하면은 펠리칸이 입에서 물어다가 갖다 주는 줄 알았어요, 정말. 펠리칸이 아니라 황새가 이렇게 보자기에 물어가지고 만화 영화 보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애니메이션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게 내가 널 왜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나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성교육이 그랬으니까. 그게 정말 어릴 때 큰 상처 받고 되게 심하게 운 적도 있었어요. 나는 엄마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왔구나. 이런 생각한 적 있고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생겨 이런 얘기를 하고 물어보면은 항상 그런 질문을 회피하세요. 네.
이게 굉장히 숭고하고 아름다운 거고 네. 되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큰 축복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이걸 너무 지금의 성교육 문화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교육을 안 받아보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쉬쉬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나. 그리고 결코 아이를 가지게 된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타난 이 여성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어떻게 좀 더 원활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게 여의도판을 보고 계신 만약에 정부 관계자분이 계시다면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 방송 끝 말미 부분에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할게요.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난잡하다고 그러니까. 표현도 했다가 네. 죄송하다고도 했다가 그랬다가 지금 또 알고 보면은 지금 이 여성도 피해자다라고 했다가 법안이 고쳐진다. 헷갈립니다.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이나 후에 이걸 다시 방송으로 제작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의견과 함께 저희가 직접 댓글을 읽어보면서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네. 자리가 좀 생겼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의 댓글로 댓글로. 저희가 네. 많은 의견을 나눠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혼자서 생각한 부분이라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 제가 사죄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사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인정할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그리고 또 정말 좋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 제시안이 있다면은 저희가 그걸 방송으로 다시 제작해서 만들 것을 꼭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들에게 많은 큰 힘이 됩니다. 자,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이 주제고 문제지만은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과 저희 여의도판이 많은 의견을 공유하길 기대해 봅니다. 자, 저희 여의도판 오늘 정삼식의 이슈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